자, 이제 가볼게요. 여러분, 오늘은 진짜 중요한 시간이에요. 어제까지는 우리가 사람에 대한 것들을 공부해봤어요. 내 느낌, 내 마음, 그리고 나는 누굴까?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를 배운 거예요. 자, 근데 오늘은 정말 여러분 중요한 거 돈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 혹시 돈 싫어하시는 분 있을까요? 우리 김민철 팀장님, 돈 좋아하실까요? 아, 그죠.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야. 자, 우리 주전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야. 전부래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저는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절대로 있잖아요. 중요한 게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없으면 불편한 건 맞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당신을 위한 재무 설계라는 과정을 진행할 거고요. 이 과정은 사실 교육 과정이 아닙니다. 이건 제 RP예요. 실제로 저는 약간 여러분들이랑 다른 게 저는 재무 설계 쪽으로 고객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고객을 만나서 이 RP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한테 뭘 먼저 하냐면요. 저는 저축을 먼저 시킵니다. 그리고 그 저축을 통해서 신뢰도를 쌓고 저를 증명하고 그 증명한 상태에서 뭘 하냐면 보장자산으로 넘어오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원래 영업 스타일이 약간 달라요. 여러분들하고. 근데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 그 RP의 내용들을 교육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목차는 이겁니다. 재테크 시작, 돈을 아시나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재테크 어디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이 내용을 가지고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재테크의 시작, 돈을 아시나요?인데요. 자, 우리 원현씨 팀장님. 네. 제가 어제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네. 그죠? 네. 저희 여러분들 다 가고 나서 저랑 같이 여기 강의실 청소해서 8시까지 청소했어요. 고마워요. 자, 우리 팀장님, 돈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 뭘까요? 돈. 돈이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 자, 우리 노경희 팀장님은 돈이 뭘까요? 돈. 저는 세상 살면서 돌고 도는 거. 오, 철학적인 얘기예요. 돌고 돌아 돈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죠. 맞아요. 자, 여러분들한테 하나 재밌는 거 보여드릴 건데 어제 우리가 한 거는 애니어그램, 그죠?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 요즘 MZ들이 좋아하는 MBTI 혹시 본인이 I다 하는 분 있나요? 나 알기로는 I다. 오, 좋은데요? 나 T다. I 아니었어요, 방금? I면서 T인 거야? 오, 큰일 났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점심 메뉴 고를 때 어떻게 골라요? 점심 메뉴? 점심 메뉴 고를 때? 도시락 싸오실 거고. 그죠? 좋아요. 우리 김진희 팀장님, 점심 메뉴 고를 때 어떻게 고르시나요? 그냥 먹고 싶은 거? 자, 만약에 우리 송지현 팀장님이 나 오늘 피자가 먹고 싶어 드실 거예요? 그럼 먹어요. 나 오늘 짜장면이 먹고 싶어 드실 건가요? 네. 나 오늘 마라탕이 먹고 싶어 드실 건가요? 네. 왜 그러냐면 요거예요. MBTI별로 점심 메뉴를 고르는 성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뭘 것 같아요? 딱 보셨을 때. 어떻게 알았어요? 저랑 비슷해 보여서. 다른 사람이 던지면 냅다 무는 스타일입니다. 그냥 냅다 막아요. 그래 좋아. 싫다가 없어요. 저는 개와 고양이를 빼고 다 먹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 던지면 그냥 바로 동의해요. 오케이. 우리 참고로 80년 친구예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 점심 고르는데 고민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한테 그 점심 고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점장님과 밥이 먹고 싶다. 그리고 본부장님과 밥이 먹고 싶다. 어떻게 한다? 짜잔, 이겁니다. 오늘의 점심 뭘 먹지? 매뉴얼입니다. 너무 괜찮지 않아요? 저 이거 받고 나서 너무 행복했는데 면을 먹을 거냐, 국탕을 먹을 거냐 한 방에 고를 수 있는 놀라운, 괜찮죠 이거? 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건 요겁니다. 팟타이. 엄청 좋아해요. 자,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 밥값으로 알아보는 미래의 필요 자금을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고객님한테 많이 드리는 질문이 어제 우리 12대 보장할 때 잠깐 드렸던 그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이거요. 자, 밥값이라는 건데 여러분 오늘 드셨던 점심 밥값 얼마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홉 식권은 7,000원입니다. 제가 식권을 무려 100장을 샀습니다. 얼마가 들었을까요? 네. 우리 제이어스 사업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밥값을 아끼지 않아요. 그죠? 자, 아워홈 식사권이 7,000원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간단하게 5,000원짜리 밥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사랑하는 내 연인과 함께 밥값 5,000원을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면 얼마라고요? 봐봐요. 이런 분 있어. 15,000원을 얘기하는 분 있다니까, 내가. 걸려들었어. 자, 그죠? 하루 30,000원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한 달 동안 30일 기준으로 먹으면 얼마라고요? 90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최소한 여러분들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5,000원짜리 밥이고 30일 기준으로 얼마냐 이걸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RP예요. 연금 RP거든요, 이게. 자, 그런데 그렇게 1년 동안 밥만 먹고 데이트를 하면 얼마가 든다고요? 그죠? 1,080만 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이해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고객한테 실제로 이야기할 때 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객이 깜짝 놀래요. 어? 밥값이 1,080만 원이나 든다고요? 자, 뭐라고요? 5,000원짜리 밥 먹었을 때 5,000원짜리 밥 여러분.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우리는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평균적으로 보시면요. 경험생명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경험생명표? 우리가 몇 살까지 사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표예요. 자, 지금 우리 몇 회 경험생명표 쓰는지 아시는 분? 지금 현재 최신 경험생명표가 몇 회일까요? 그죠? 10회, 10회로 적혀있잖아요. 이게 최신판이야.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어제 OBM 전략 기억나세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OBM 전략이 뭐였어요? 마음을 열고 내가 하는 말을 믿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건 강의니까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실제로 고객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경험생명표상 90세 가까이를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 60에 만약에 은퇴를 한다면 최소 몇 년을 산다고요? 부부가 10년을 삽니다. 자, 그럼 밥값이 얼마 필요하다고요? 1억 800. 그런데 지금 표를 봤을 때 몇 년을 산다고요? 30년을 같이 산답니다. 그러면 밥값이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3억 2,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RP예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요, 밥값만이에요. 밥값만. 10년을 먹으면요, 1억 800만 원이 필요하고요. 30년을 먹으면요, 3억 2,400만 원이 필요한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밥값이 10,000원이라면요. 10,000원이라고 한다면 30년이면 6억 4,800만 원의 밥값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노경민 팀장님, 밥값 있나요? 아직 결혼 안 하셨다고? 필요해요.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좋아요. 우리 김정은 팀장님, 사랑하는 내 남편과 먹는 밥값이 저만큼 필요한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죽만 먹는다요? 아,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 해 먹으면 되지. 집에서 해 먹으면 더 들까요, 덜 들까요? 더 들어,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더 들어요. 5,000원으로 하루 한 끼, 10,000원으로 하루 한 끼 때우기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치킨에 삼겹살은 안 드실 거예요? 그러면 6억보다 더 든다는 거예요, 덜 든다는 거예요? 더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행은 안 가실 거예요. 여행도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참고로 저 내일 강의 끝나고 모레 짐 싸들고 비행기 타고 날아갑니다. 알죠? 인가 써먹어요. 짐꾼 하러.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짐꾼 하러 가요.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떡하실 거예요? 몸이 아프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 아니, 밥값만 6억 이상 드는데 치킨도 먹어야 되고 삼겹살도 먹어야 되는데 여행도 가야 되는데 뭐도 몸이 아프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왜 다들 종잣돈 하는지 오늘 한번 보여드릴 건데, 결국 이 밥값이 없는 나는 어쩌라고 그러고 고객은 물어보게 됩니다. 이 RP를 하시면요, 고객의 눈빛이 어떠냐면 막 흔들려요. 그래서 어쩌라고 막 화를 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우리 성공법칙 배웠죠? 뭐라고요? 증명하라, 문제제기, 해결책이었잖아요. 자, 가봅시다. 혹시 우리 팀장님 저축하시나요?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 안 해요. 뭐라고요? 우리 왠지 저축 잘하실 것 같아. 김인철 팀장님? 저축 하시나요? 오, 좋아요. 자, 그러면 혹시 오늘만 사시는 건 아니죠?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이걸 즐긴답니다. 탕진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본인 아니에요? 탕진잼? 탕진하진 않아요. 좋아요.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와, 돈 쓰고 돌아다니니까 너무 즐거운 것 같아.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 실제로 직장인 10명 중에 7명이요 탕진잼을 즐긴대요.
근데 중요한 건 포인트가 이거예요. 20대의 경우요. 80%가 넘는 사람들이 버는 족족 써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게 특히나 보시면요. 주로 당진하는 것이 옷이나 신발, 화장품, 쇼핑에 들어간다는 게 대박인 거예요. 특히나 이거 보시면 재밌는 게 20대는 80%, 그런데 놀라운 사실 50대 이상도요. 39%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돈을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아, 저축 많이 하신다 그랬죠? 넘어갈게요. 자, 왜 그러냐면 뭐니 해도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머니죠. 그죠? 돈이에요, 돈. 오늘 그래서 그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참 좋아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무슨 학교? 제가 어떤 학교 좋아할까요? 넘어가 볼게요. 돈 공부라는 걸 진짜 열심히 시켜주는 학교 하나 있습니다. 대학교 중에 가장 좋은 학교는 무슨 학교? 이런 한국 말고 전 세계에서. 그렇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여러분 비즈니스 스쿨에 가면요. 처음 하는 첫 시간에 배우는 현명하게 사는 법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배웠던 거는 뭐예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배우는 거. 요거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배우는 첫 수업이에요. 자, 뭘 배우냐면요. 이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주실까요? 김진희 팀장님? 네. 자, wise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뭐냐면요. 잘 보시면요. 지혜로운, 현명한, 슬기로운이라는 단어예요. 실제로 하버드 수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W입니다. W가 뭐예요? wage라고 하는 급여예요. 두 번째, I는 뭘까요? 여러분들 다 아는 거 I 뭘까요? insurance, 보험이죠. 자, 그럼 S는 뭘까요? saving, 저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E가 enjoy예요. 자, 이걸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요. wise라고 하는 건요. 돈을 벌어서, 즉 급여를 받으면요. 가장 먼저 보험을 들고 남은 돈으로 저축하고 이후의 삶을 즐기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처음 가는 친구들이 배우는 수업이 바로 이 wise라는 수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돈을 받으면요. 먼저 쓰는 게 아니라 보험 먼저 들고 그 다음에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즐기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혹시 우리 오셨습니까? 빨리 앉아. 자, 혹시 우리 강대현 팀장님 네. 저축하시나요? 어떤 정기적인 저축을 말씀? 네, 정기적인 저축 뭔가 하는 거 있으신가요?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자, 그럼 우리 이태일 팀장님 혹시 저축하시나요? 대출 갚는다 저축에 생각. 아, 대출 갚느라고 저축할 돈이 없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어제 맞나요? 어제 배우셨죠, 이거? 인생의 5대 필요 자금. 어제 배운 거 기억나세요? 뭐였을까요? 어제 배웠잖아. 한현우 이사님이 여러분들 울리면서 알려줬잖아요. 인생에 필요한 5대 자금이 뭐였어요? 너무한데? 자, 첫 번째가 차량 구입비, 결혼 자금, 주택 마련 자금, 자녀 교육비, 그리고 은퇴 자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별도로 구분해서 모으시는 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아까 우리 모았다 그러니까 우리 죄송해요. 아무도 안 모아가지고 팀장님, 미첼 팀장님 혹시 얼마나 모으셨어요? 얼마나 모으셨어요, 이거? 작게? 자, 이 이야기를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 여러분 실제로 제가 많은 분들과 재테크 상담을 했을 때 나온 통계 자료입니다. 100만 원 정도 모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500만 원 정도를 모았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만났던 친구인데 나이가 21살이에요. 나이 21살입니다. 대학교를 안 갔어요. 그 친구 얼마 모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21살에 3천만 원 모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친구를 만났었어요.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 친구는. 자,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100을 모으건 500을 모으건 1000을 모으건 3000을 모으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드렸던 질문 기억나세요? 왜 저축을 하냐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왜 3000을 모았냐고 물어봤더니요. 그냥 쓸 데가 없어서 모았대요. 21살에 집에서 알바 다니니까 돈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알바 갔다가 집에 오는 것밖에 안 하니까 돈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는. 옷을 잘 입는 것도 아니고 뭔가 사치품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그냥 자기가 대학교 가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일을 하고 싶었대요, 그 친구는.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일하다가 그냥 받는 월급을 부모님이 다 통장에 넣으라고 해서 그냥 넣어놨대요. 3천만 원이
정말로 그냥 입출금 자유통장에 그대로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자, 그런데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200만 원 정도 모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저축하십니까? 200만 원 정도 모았어요. 뭐라 그럴까요? 만약에 급한 일이 있을 때 아주 훌륭한 생각이에요. 네, 이거였어요. 10원 나오면 살라고 모으고 있어요. 착하죠. 할부 안 뛰고. 자, 그런데 또 물어봤어요. 한 500 정도 모은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500 모으셨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자기 원하는 걸 얘기해봐. 그거야. 그거야. 뭐라고? 에이, 백 살라고. 참 착하죠. 근데 여러분, 이 백이 실제 크기가 제 손바닥만한 거거든요. 이거 얼마 하게요? 작년 가격으로. 올해는 더 올랐어요. 얼마 정도 할까요? 오, 손 들었어. 얼마? 방금 손 들었잖아. 얼마 할까? 이 가방. 또 봐, 손 들었잖아. 말해봐. 작년 가격으로 780만짜리 가방입니다. 핸드폰 하나가 안 들어가요, 제 거. 여러분, 이거, 여성분들은 모르겠는데, 남성분들 저 봐봐요. 이거 이해가 가요? 이거 하나 780만 주고 사는 이해가 돼요? 난 이해가 안 돼.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이거 어떻게 780만 원이지? 자, 그럼 남성분들 잠깐 집중해 볼게요. 1000만 원 정도 모았어요. 뭐 하고 싶어요? 사려고. 1000으로 차를 어떻게 사요? 아니 보태서 모아서. 1000 정도 모았어. 이 친구는 할부 이런 거 없어요. 오로지 현금으로 사는 친구예요. 자, 얼마나 착해. 1000 정도 모았어요. 우리 민철 팀장님, 1000 뭐 하고 싶어요? 오, 어떻게 알았어? 근데 이 시계 얼마짜리게요? 맞추신 분에게는 제가 서울역에서 가장 맛있는 단팥빵을 드릴게요. 5천. 시계가 5천? 손이 너무 무거운데? 5천 받고 아니에요. 5천보다 위에요. 업. 1억 5천. 아? 1억 5천이면 우리 집 전세집이요. 얼마 정도 할까요? 1억 5천보다는 밑이에요. 8천 누구예요? 8천. 오, 비슷했어요. 단팥빵 하나 더 드릴게요. 정답은요, 7,300만 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성분들 이해가 가요? 남자가 저 7,300만짜리 손목에 하나 딸랑딸랑 차고 있는 거? 이해가 돼요? 전 이해가 안 가요. 너무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남편분이 부러워요. 사주실 거예요? 나보고 사달라고. 갖고 싶. 사줄 용이 있지. 오. 그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자,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제 5천만 원 정도부터 눈빛이 바뀝니다. 5천만 원 모았어요. 뭐 하고 싶어요? 그죠? 차 한 대 뽑아야죠. 참고로 이 차는 1억입니다. 5천 갖고는 못 사더라고요. 자, 그런데 결국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젊은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본 결과가 뭐냐면요, 저축하는 것의 대다수가요, 소비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RP, 무슨 RP 했다고요? 크루즈 RP. 결국 그것도 소비를 위한 저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부터 제가 나이가 이제 들어감에 따라 나이가 30대 후반, 40대 분들을 만나면서 약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뭐가 달라졌냐면요, 1억을 모읍니다. 이분들은. 1억 모으기 요즘 유튜브에 찾아보면 정말 인기거든요. 왜 1억을 모으라고 할까요? 우리 조희빈 팀장님, 1억 모으면 뭐 하고 싶어요? 부동산 사야지. 그쵸? 무슨 얘기냐면 5천, 6천, 7천, 8천까지도요 소비의 목적인데, 정확하게 1억이 통장에 딱 찍히는 순간요, 자, 1억이 통장에 딱 있어요. 그거 현금 카드로 떡볶이 사 드실 거예요? 9,998만이 돼버려. 드실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1억이라는 숫자를 한번 눈에 보잖아요. 진짜 통장에서 빼는 걸 너무나도 싫어해요, 사람들은. 이게 몇천 단위는 왔다 갔다 하는 건 잘 못 느끼거든. 근데 1억이라는 숫자를 딱 한 번이라도 찍잖아요. 그 밑으로 내려오는 게 정말 싫어집니다. 자, 그런데 1억을 모은 친구들은요, 대다수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림 같은 집을 사고 싶어 해요. 물론 현실은 작은 단칸방이겠지만은, 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요즘 아파트를 사면 차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규 아파트들 기준으로? 1.8대면 진짜 넓은데요. 요즘 아파트 건설공사 가보시면요, 보통 인당 1.4대 줍니다. 즉, 한 대는 무료요, 두 번째부터는 얼마나? 5만 원, 그 다음에 세 대부터는 20만 원, 네 대부터는 50만 원 이렇게 받아가요. 아파트, 내 아파트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아파트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아시는 분 있잖아. 부산에서 오신 분. 부산. 그죠? 부산 해운대. 근데 이 아파트 사면 뭐 주는지 아시는 분? 이 아파트를 사면요. 주차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걸 하나 줘요. 여기 요트 정박장 하나 줘요. 괜찮죠? 그게 뭐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트를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요트 사면요. 매년 정박료 내야 되는 거 알아요? 정박료가 생각보다 비싸요, 여러분. 매년 내야 돼요, 저 정박료. 나라에. 근데 뭐가 생긴다고요? 자기 요트 정박장을 줘요.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사볼만 하잖아요. 왜 근데 이걸 보여드리냐면 요겁니다. 이 편한 세상 지축 센텀 가든 자 올해의 경쟁률이요 189.5대 1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1억이라는 돈이 통장에 찍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슬슬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부동산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 제가 이 신문 기사를 보여드렸을까요? 제가 이 집 당첨됐거든요. 189대 1을 뚫고 이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지축동에 살거든요. 대출 갚느라고 죽을 것 같아요. 제 집 아니에요. 은행 집이에요. 자, 결국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소비가 아닌 1억이라는 돈을 찍으면서 그들의 머릿속에는요. 자산이라는 것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자산이 뭐예요? 원영식 팀장님. 자산이라 함은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재산. 어떻게 알았어요? 다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눌렀네요. 죄송해요. 자, 자산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뭐라고요? 유형. 무형의 자산도 자산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유형만 자산이 아니에요. 무형 자산도 포함이 된다. 그리고 유동 자산과 고정 자산으로 대변된다라는 게 자산입니다. 자,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 1억을 모으는데 결국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 보고 싶었어요. 자, 1억을 모으는데 우리는 이자 연 3.5%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3년 만에 1억을 모으고 싶습니다. 얼마를 모아야 될까요? 팀장님, 얘기해 볼게요. 3.5% 기준으로 3년 만에 내가 1억을 만들어 버리겠어. 자, 얼마 모으면 될까요? 필요한 돈은 264만 원입니다. 혹시 지금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치면 앞전에 하셨던 일로 한 달에 매달 264만 원을 저축하실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려워요. 그죠? 그럼 제가 시간을 한번 늘려들어 볼게요. 4년 만에 모아볼게요. 그럼 얼마만 될까요? 4년. 그렇습니다. 195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195만 원은 좀 할만한가요? 조금 어려워요. 자, 그럼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볼게요. 5년 만에 모아보겠습니다. 얼마면 될까요? 153만 원. 153만 원 괜찮을까요? 직장 생활하는데. 매달 153만 원을 5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아갈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오, 직업이 괜찮았나 봐요. 저는 좀 어려웠어요. 자, 그래서 6년이란 시간 동안 한번 모으려고 봤더니 얼마였다? 126만 원입니다. 이것도 조금 사실 부담스럽긴 해요. 조금 뒷자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죠? 그럼 7년으로 바꿔볼게요. 자, 7년이면 얼마를 모으면 될까요? 7년이면. 알았어요. 현기증 나죠? 106만 원이면.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7년 정도면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모으면 뭘 모을 수 있다? 1억을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죠, 요거는? 요거는 좀 도전해 볼만 해요. 일반적인 직장인들 급여 한 250 정도 나오니까 최저 시급해도 260은 받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 정도 저축하고 160만 원 정도로 생활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건. 이게 현실적인 목표거든요. 자, 다음 달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능? 좋아요. 자, 그런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월 100만 원씩 그러면 적금을 해서 5년 만에 1억을 만들겠다. 그럼 이자가 얼마 정도 붙어야 될까요? 이자율 얼마 정도면 될까요? 혹시 여러분 매년 26%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분 있을까요? 나는 가능하다. 나는 가능하다 있을까요? 쉽지가 않아 이거는. 왜냐하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는 워런 버핏도요. 연 평균 수익률이 7%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무려 26.23%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걸 자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결국 월 100만 원씩 적금해서 5년 만기 1억을 하면요. 결국 나한테 1억이라는 돈이 나오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1억이 나와요, 여러분?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제가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대한민국은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악착같이 모았는데요.
원금 1억을 만들었더니 뭘 내래요? 세금을 내랍니다. 세금 얼마? 15.4%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1억을 악착같이 모았는데 세금으로 얼마 정도 나갈 것 같아요? 무려 610만 원이 나갑니다. 무섭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짜리 적금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금액을 잘 모르는데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요. 우리가 국가에 내야 되는 이자 소득세는요.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실제로 봤는데 네이버 계산기 돌려보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6천만 원 원금이고요. 세전 이자가 4천만 원인데 이자로 610만 원을 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에 다시 들어오는 건 얼마라고요? 9,300만 원밖에 안 들어와요. 1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한다면 여러분, 아우 대한민국에서 못 살겠네. 외국 가서 저축해야지. 1,000만 원 이자를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여드릴게요. 프랑스입니다. 얼마 떼간대요? 내가 1,000만 원 이자 받았는데 750만 원을 세금으로 떼가버립니다. 우와, 한국보다 더 사악한데요? 아이, 그럼 프랑스는 안 되겠어. 좀 옆 동네로 가보자.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몇 프로요? 그래도 600을 달래요. 좀 곤란해요. 자, 그러면 딴 데로 가볼게요. 어디 가볼까? 여기요. 독일. 만만치 않아요, 그죠? 유럽으로는 못 가겠어. 그럼 이제 어느 나라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어디 가면 좀 이자 소득세가 쌀까?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다는 스위스 어때요? 스위스 뭐? 스위스는 그래도 좀 나아요. 50%밖에 안 떼가요. 반을 이자 소득세를 떼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럽은 안 될 것 같아. 옆에 이제 섬나라로 한번 가볼게요. 호주로 갔더니요. 여기도 48%입니다. 여긴 도저히 안 되겠는데. 미국으로 갔어요. 46%입니다. 절대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옆 동네로 가보십니다. 영국으로 갔더니 40%입니다. 이거 못 먹고 살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일본으로 가볼게요. 재팬 40%입니다. 결국은 뭐니 해도 대한민국이 제일 낫더라. 아우 씨. 아니 무려 15.4% 떼간다고 욕했더니 전 세계를 돌아봐도 한국만한 데가 없더라. 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릴까요?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릴까요? 중요한 포인트가 맞아요. 그건 그 다음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자 소득세 15.4%가 언제까지 15.4%일 것 같으세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보험 왜 들어가 사업비 떼고 힘들잖아. 차라리 은행에 적금이나 들지.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15.4%는 여러분 언제 떼는 거예요? 내가 가입할 당시의 세금일까요? 내가 10년 동안 적금을 들어서 찾을 때 세금일까요? 그럼 찾을 때 15.4%가 아니면 어떡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10년이 지나서 일본을 넘어 독일 정도가 돼 있다면 그분이 계획했던 대로 자금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나서 가장 많이 받는 거절이 바로 그 세금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는 비과세가 돼요. 15.4%의 차이기 때문에 그들이 큰 매력을 못 느낄 뿐 앞으로 그들이 내야 될 시간인 10년, 거쳐야 될 기간 10년에서 20년 뒤가 만약에 15.4가 아니면 어떡하실 거냐고 고객한테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앞으로 장기 저축을 하는데 그 세금이 혜택을 준다는 비과세라는 글자가 뼈저리게 느껴지는 시점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전 시간에 기억나시죠? 국민건강보험은 올라가지만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내려가요? 세금이 부족하니까요. 돈이 부족하니까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여러분들한테 세금을 뜯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비과세 철폐인 거예요. 또는 15.4%를 조금씩 올리면 돼요. 우리 이제 뭐래요? 선진국이잖아. 선진국에 맞게끔 뭘 올리겠다? 이자 소득세를 높이겠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이 기회라는 얘기를 자꾸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볼게요. 자, 그래, 알겠어, 이제. 좋은 적금 하나 추천해줘. 봤더니요. 여러분, 요건 하나 메모해 놓을게요.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탈이라는 거, 요거 메모해 놓을게요.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탈을 검색 한번 하면요. 요렇게 전국에 있는 은행의 금리를 한 방에 비교해 줍니다. 괜찮죠? 내가 어느 은행에 적금이 좋은지를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각 은행 사이트마다 안 들어가셔도 은행, 여기 보면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탈에 들어가시면요.
한 방에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모든 금융사의 금리를 한 방에 비교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복리가 되는 상품이 있느냐? 라고 검색을 눌러봤습니다. 뿅 했더니 뭐라고 나와요? 답변이?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적금 상품이나 예금 상품에는 복리라고 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검색을 바꿔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다? 단리라고 한번 눌러볼게요. 단리로 36개월짜리가 있는지 찾아줘 라고 했더니 두루룩 나오는 거예요. 자, 금리 한번 같이 볼 건데요. 3.65가 있고요. 3.6 있고 3.55 있고 3.2 있어요. 이거 저번 달 기준입니다. 이번 달은 조금 더 떨어졌어요. 금리가 인하가 되고 있어서. 그러면 많이 줘봤자 3% 아니냐? 근데 옆에 봤더니요. 이런 게 있어요. 최대 우대 금리 5.2% 어때요? 이거 괜찮지 않나요? 최대 우대 금리. 나 그럼 저거 들래. 어디 은행이 어디야? BNK 경남은행이래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게 최대 금리라는 겁니다. 왜 최대 금리를 줄까요? 이것저것 다 모았을 때 줄 수 있는 최대. 자, 뭐 하면 되는데? 이런 거예요. 자, 주거래은행으로 등록하신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은행에서 주거래은행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성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주거래은행이라 하면 여러분 급여 통장으로 몇 개월 이상 급여를 이체받았을 때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공과금 자동이체를 걸어놔야 되고요. 신규 고객만 됩니다. 우리 은행에 주택 청약 넣으셔야 되고요. 전자명함을 통한 신규 등록이실 때만 가능해요. 조건. 되나요? 안 주겠다는 얘기야. 이런 조건들이 계속 붙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현실적으로 금리는 3.5에서 4에 왔다 갔다 하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그동안 우리가 배운 성공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려줬대요. 어떻게 알려줬냐면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회사 취직하면 성공한다 그랬어요. 자,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이 맞나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취직하면 우리는 성공하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왜 성공을 못할까요? 구체적으로 이거는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도 대다수의 많은 친구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이 얘기를 듣고 자라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지. 이거 사. 그리고 나서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하려고 그랬더니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거 왜 안 될까요? 이게 여러분들 진짜 한 번만 같이 생각해 볼게요. 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서 좋은 회사를 취직하면 왜 이제는 성공할 수가 없을까요? 왜 성공을 못할까요? 그 성공이라는 게 경제적인 기준으로 든다면 그쵸? 옛날엔 저게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가면 선택의 폭이 넓고 좋은 회사 가면 연봉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중상위권으로 사실 수 확률이 많았으나 근데 저렇게 해도 월급쟁이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 얘기를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저축을 먼저 하고요. 남는 돈으로 소비하고요. 정말 부자가 되냐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테스트 해볼 건데 이겁니다. 자, 결국은요. 부자는요.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결국은요. 돈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은 사람으로 돈을 벌거나 아니면 결국 내 시간, 내 공간, 내 한번 팔아서 돈 벌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요. 돈으로 돈을 버는 사람 중에 가장 돈 많이 버는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억나요? 앞전에 잠깐 얘기 드렸는데. 돈으로 돈을 버는 사람 중에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사람. 그쵸? 이 아저씨. KFC 치킨 아니에요, 여러분? 워런 버핏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사람으로 돈 버는 사람 중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돈을 제일 잘 버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누구를 있을 것 같아? 재용이. 그죠? 우리의 친구 재용이. 월납 보험료 10억짜리 해줄 친구. 그죠? 자, 그러면 내 시간, 내 공간, 내 한 번 팔아갖고 돈을 열심히 버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쵸? 나. 그리고 대다수의 여러분들. 오늘 좀 힘들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여러분. 어차피 내일도 힘들 거니까. 안 그래요? 왜 그런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이게 부자는요. 결국 누가 되냐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서 좋은 회사 취직했다고 볼게요. 대도시의 도시근로자 서울 평균 임금인데요. 얼마냐면 333만 원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했던 얘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서 좋은 회사 취직해라. 전국이 아니고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을 내봤더니 엠빵을 했더니 333만 원이에요. 333만 원인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이거예요. 333만 원을요 10원도 안 쓰고요 죽도록 모아볼게요. 얼마예요? 연봉 3,996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연봉을요 또 10년 동안 10원도 안 써볼게요. 얼마예요? 3억 9,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앞전에 다니던 곳에서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주변의 건물을 한번 볼게요. 이겁니다. 이거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변에 25억, 22억, 25억, 뭐 16억, 112억도 있네요. 11억 뭐 이래요.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시킨 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서 좋은 회사 취직해가지고 딱 들어와서 급여를 10원도 안 쓰고 10년 동안 일을 했는데 내 집 하나를 못 사요. 에이 거기 강남이니까 못 사죠. 그래요? 옆으로 이동해 볼게요. 여기는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여기 더 비싸더라고요. 22억, 29억, 30억으로 바뀌어요. 아 강이 보이니까 좀 비싸더라. 에이 그것도 강남이잖아. 그래요? 다른 동네로 이사해 볼게요. 짠. 여기 어디냐면은 안 보이시죠? 고양시 덕약궁 지축동이에요. 여기도 얼마인 줄 알아요 여러분? 여기도 10억 해요. 10억. 아니 10년 동안 10원도 안 썼는데 최소한 내 집 하나는 있어야 먹고 살잖아. 결혼도 하고. 도시근로자 평균 이름으로 내 집 하나 없는데 이게 맞아요? 왜 제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서 좋은 회사 취직하면 왜 100% 망하냐면요 100% 내 집을 못 사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다수의 중산층이 살고 있다는 아파트를 못 산다는 거예요. 물론 단칸방에 살 수 있죠. 행복해요? 저는 안 행복하더라고요. 아파트 사니까 너무 행복해. 이자 때문에 죽어나지만 너무 행복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응? 맞잖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 근로자가 되면요. 대한민국에서 내 아파트 하나를 못 사는 게 확률 100%라니까요. 99.9도 아니고 100% 못 사요. 그럼 20년 모으면 살 수 있어요? 못 사잖아요. 지금 10억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내가 근로자로서 노동임금을 받아서야 집을 살 수 있는 가격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절대 급여로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성공이라는 것, 즉 대도시 아파트 하는 게 사는 게 됐는데 이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우리 동네는 집값이 싼데요? 그래요. 저희 통영에서는 5억이면 살 수 있어요. 근데 통영에서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결국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이거 우리 집이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살고 있어요. 자, 옆집이 얼마라고요? 9억 6,500만 원. 저 살 때 6억 5천 주고 샀거든요. 1년 만에 3억이 올랐어요, 여러분. 아니, 도시 근로자가 10년을 10원도 안 써야 되는 돈을 은행에 빚내가지고 진짜로 이거 점 하나 찍었을 뿐인데 1년 지나니까 3억이 올랐다니까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의 현실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이런 말 나와야죠. 어쩌라고? 그래, 네 집 산 건 알겠다 그래. 어쩌라고? 나는 어쩌라고?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투자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여러분. 지금 앞에까지는 그냥 넋두리였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중요한 얘기. 투자의 시작. 자, 투자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우리 김준일 팀장님 뭐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역시 뭐니 해도 뭐예요? 어떤 투자? 부동산이죠.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불패잖아요. 무슨 부동산이 짱이잖아요. 1년 만에 3억 벌었잖아. 괜찮죠? 자, 두 번째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코인 누구야? 코인 누구야? 방지팀장님 코인 좀 하시나요? 아, 여러분 속보입니다. 지금 빨간색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 대선에. 비트코인이 1억을 넘었습니다. 괜찮죠? 불과 어젯밤만 하더라도 9,400을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눈 떠보니까 1억을 넘었어요, 지금. 자, 하지만 아니에요. 보통 투자라고 하면 펀드 투자를 많이들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망의 코인이에요. 혹시 나 코인 투자 해봤다 손? 오, 있어. 어머, 그렇게 생겼는데 코인 투자하고 있었구나. 너무 좋아요. 자, 이거 방송 촬영되는 거니까 이제 다른 얘기 잠깐 빼고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거예요. 돈은 나로부터 나와요. 여러분들이 돈 얘기를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이거 메모하세요. 돈을 얘기할 때 반드시 기억하는 건요. 돈은 결국 세 가지입니다. 지키거나 모으거나 불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킬 돈도 모을 돈도 불릴 돈도 어디서 나온다고요? 나로부터 나와요. 결국 여러분 무슨 돈이 있어야 지키거나 돈이 있어야 모으거나 돈이 있어야 불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결국 그 시작되는 그 시작의 돈은 결국 나로부터 나온다는 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숙제 안 하신 분 아직 숙제 안 올려주신 분이 많아요. 이게 정말 나일까 여러분 꼭 해야 돼요. 뭐냐면 이겁니다. 이름과 가족, 겉모습으로 보이는 내 모습, 그리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꼭 적어서 오늘이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숙제 제출해 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이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왜 계속 강조드리냐면 그래야 여러분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영업을 떠나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유명해진다니까요. 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해야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겨요, 여러분. 이제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무슨 사회라 그래서 제가 호명사회라니까요. 결국 누군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나의 이야기를 들어줌, 즉 나를 팔아서 여러분들은 돈을 버는데 그게 시간에 대한 소비가 아니라 나의 스토리를 파는 거라니까요. 결국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통해서 지속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뭐 안 되면 유튜버 하지. 유튜버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제이어서 사업단 구독자가 몇 명인지 아시는 분? 뭐 어제 기준으로 저희 있잖아요, 여러분. 직원이 600명인데 유튜브 채널이 240명이야. 여러분 쉬운 줄 알아 이게. 응?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뭘 할 수 있냐면요. 이걸 할 수 있어요. 자, 이건 제가 재무 설계할 때 쓰는 실제 표입니다. 나중에 이거는 3개월 차에 여러분 재무 설계 배우면 제가 이 엑셀 파일을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좋아요. 왜 좋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할 7대 소득이라는 거를 입력만 하면요. 자동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급여가 얼마이고 사업소득이 얼마이고 임대소득이 얼마이고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 수입을 집어넣으면 자, 그럼 뭐 해야 돼요? 벌었으니까 쓸 거잖아요. 그 쓰는 항목 옆에입니다. 주거비, 통신비, 식품, 교통, 의복, 의료, 건강, 교육, 그 다음에 육아, 개인, 경조사, 회비, 문화. 자, 요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 계산돼서 월 잉여 자금이 계산돼서 나옵니다. 고객이랑 이 재무 설계표를 놓고 아까 얘기했던 180도 펼쳐지는 노트북을 두고 상담을 하면요. 고객이 이걸 자꾸 쳐다보고 있어요. 재밌어요. 상담하면서 실시간으로 자기가 남는 돈이 나오니까. 그런데 보통 이 남는 돈은 플러스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보통 마이너스로 그런데 가끔 가다가 플러스로 남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뭐라고 얘기하면 왜냐하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드림과 나눔까지 다 체크하게 돼 있어요. 드림과 나눔이 뭐예요? 원래 저기는 11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절에 다니는 분을 만났더니 저한테 뭐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드림과 나눔으로 바뀌었어요. 그것까지 체크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진짜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여기 플러스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내가 급여를 벌었고 최대한 아껴서 쓰는 걸 모두 생각해서 적어봤는데 플러스야. 자, 그런데 그 남는 돈 30만 원 어디 있어요? 물어보잖아요. 다 몰라. 이상하다. 내가 쓰는 거 다 계산했는데 분명히 표상에는 플러스예요, 여러분. 표상에는 플러스야. 그런데 그 돈이 어디냐고 물어보면요. 사람들 알까 모를까요? 잘 몰라. 그러면 그 돈을 찾아주는 것부터 저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왜? 그 돈이 남아야 내가 보험가입시킬 돈이 있는 거거든. 마이너스 나온다잖아요? 그러면 저는 상담을 종료합니다. 띵띵띵띵. 답이 없어. 아니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면 그 사람은 답이 없는 거예요. 왜? 인생 자체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을 돈을 벌게 해주면 되죠. 어떻게? 내 손을 잡아봐. 그렇죠? 자,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목표는요. 7대 소득을 만드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가 근로소득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요. 우리 이 FA라고 하는 일은요. 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정중앙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특수사업자라고 불리는 친구들이에요. 그죠?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요. 요거예요. 임대소득. 임대소득은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임대소득을 지금 당장 만들 수 있죠? 참고로 저는 강남에 빌딩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왜 안 믿지? 저는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다니까요. 얼마만큼? 모래 3알 정도. 이게 뭐예요, 여러분? 혹시 이 얘기 뭔지 알아듣는 분 지금? 저는 강남에 실제로 건물주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의 지분이 있다고요? 모래 3알 정도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건물도 조각 투자가 가능해요. 모르셨죠? 쿠팡 물류센터라든지 강남에 있는 빌딩이라든지 어떤 호텔이라든지 이런 조각 투자가 가능해요. 저는 그것 또한 뭘로 본다? 임대소득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필요한 게 이겁니다. 연금소득입니다. 지금 현재 나이들 우리는 다 연금소득을 받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연금을 가입하고는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뭘 것 같아요? 기타소득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어? 그건 소득이 아니잖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거. 복권 당첨 이런 거 말고. 기타 소득은 뭘로 잡을까요, 여러분? 참고로 저희 대표님은 기타 소득을 꽤 많이 벌고 있습니다. 뭘까요? 전자책을 쓰셨잖아요. 3명에서 100명으로 처음에 초간 출판했다가 이번에 업그레이드 책이 뭐예요? 3명에서 1000명으로라는 책이 이제 재출간이 됐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비싸요, 여러분. 그걸로 3천만 원 정도 소득을 벌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사보냐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 참고로 저도 사봤어요. 받아서 봐도 되는데 책은 사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돈 주고 사서 봤습니다. 그걸 보통 인지세, 그죠? 이런 것들을 기타 소득. 대표적으로 우리 아는 친구 중에, 여러분들이 다 아는 친구 중에 저걸로 몇 억을 번다는 친구가 있어요? 연 3억인가를 버는 친구가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있나요? 그 이름이 뭐더라? 그 악동 뮤지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친구가 음원 수입으로 벌고 있는 게 3억이 넘는데요. 저작권료로만. 그런 걸 보통 뭐라고 부른다? 기타 소득이래요. 아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책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건강에 대한 책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책을 써서 출간을 하려니까 힘들어 보이는데 15장만 있으면 전자책 출간이 가능하세요, 여러분? 그거부터 시작해 보세요. 10장이고 20장이고 전자책으로 출간이 가능한데, 자, 어떻게 해요? 대표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대표님이 저희 시스템에 이미 다 탑재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원고만 써오면 표지 디자인까지 다 해서 런칭까지 해서 판매까지 해드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요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자 수입입니다. 이자 수입은 뭐예요, 여러분? 그쵸? 은행에 돈 넣거나 뭐 해서 받는 걸 이자 수입이라 그래요. 자, 근데 저는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배당 수입. 배당 수입이 뭔지 혹시 난 모르겠다는 분 있어요? 배당 수입이 뭐예요? 잘 모르겠다. 한 분, 두 분. 자, 배당 수입이란 건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공부해서 애플을 열면 애플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애플 주식을 사는 게 편해요? 내가 애플을 만드는 게 편해요? 그죠? 주식을 사면 회사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돈은 내 돈이에요? 애플 돈이에요? 뭐 반반? 큰일 날 사람이네. 애플 돈인데 나는 뭐예요? 애플의 주주잖아요. 그래서 그 수익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수만큼을 주는 걸 배당이라 그래요. 이해되죠? 왜 제가 배당 소득을 좋아하냐 하면 여러분 웬만한 기업 해가지고 내가 크게 성공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앨런 머스크한테 투자하는 게 빠르겠어요? 앨런 머스크한테 투자하는 게 더 빨라요. 웬만하면. 가능하면 저는 좋은 회사에 그냥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당 수입을 높이는 거에 저는 항상 집중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원래 하고 있는 일이 투자 쪽이 조금 더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하루에 1,000원씩 모으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배당을 얼마 받았을까요? 하루에 1,000원씩을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기업에다가. 일론 머스크 마음에 드는 건 1,000원 투자해 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올해 배당 수입이 얼마 났을까요? 자, 오늘 참고로 3시간 전에 캡처한 화면입니다. 얼마 벌었을 것 같아요? 아, 참고로 10억, 100억 이렇게 하지 않아요. 1,000원씩 투자하는 사람이. 얼마 정도 나왔을까요? 우리 민철 팀장님, 저 얼마 벌었을 것 같아요? 배당 수입으로. 배당 수입은 참고로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잔고만 채워놨을 뿐이에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투자를 해주고 있어요. 3만 원? 오, 괜찮죠. 3만 원 또 얼마나 더 벌었을까요, 저는? 5만 원. 제가 5만 원 갖고 자랑했겠어요? 1,000원씩 투자한 사람입니다. 근데 1,000원씩 투자를 꽤 오래 했어요, 저는. 얼마 나왔냐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캡처를 해봤거든요. 88만 3,586원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기에 들어간 시간과 노동이 1도 없어요. 처음에 세팅해놨을 뿐인 겁니다. 세팅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정확하게 9분 들어갑니다. 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와서 상담 받으세요. 여러분 이거 괜찮지 않아요? 아니 지금 실제 올해라니까 2024년 배당금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 9분 시간 들여가지고 시간만 보냈을 뿐인데 1월부터 받아오더니 9, 10, 11월에 왕창 받아왔어요, 이 친구가. 이거 아니 용돈으로 이거 괜찮지 않아? 1년에 누가 갑자기 80만 원 준다면 좋은 거 아니에요? 땡큐. 하고 싶죠? 알려드릴게요. 내일도 1등으로 오세요. 아침 시간에 해드릴게요, 진짜로. 여러분 이거 진짜 괜찮지 않아요? 내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고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사고 팔고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옅다 용돈이다 그러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너무 괜찮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요. 결국 가장 좋은 투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겁니다. 나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나에게 투자가 가장 좋을까요? 아니 아까 배당 투자하라면서요. 근데 왜 나에게 투자라 그럴까요? 미천이 안 돼서? 아니에요. 저거 1년 걸려서 받은 게 88만 원이잖아요. 여러분 잘 볼게요. 종신보험 10만 원짜리 하나 팔면 다음 달에 얼마 나온다고요? 5배로 하셨나요? 5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5건만 팔 수 있으면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25. 아니 1년 기다려서 88만 원 받을래요? 종신 5건 팔아서 250만 원 받으실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내가 실력을 높여서 내 몸값을 높이는 게 제일 좋은 건 맞아. 그리고 제가 1,000원씩 투자가 아니라 만 원씩 투자했다면 저게 88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예요? 880이 돼요. 그럼 한 달에 10만씩 투자했다면요? 8,80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지키고 모으고 불리고인데 이 지키고 모으고 불리고 할 돈은 어디서 벌어야 된다고요? 내가 벌어야 돼. 그래서 나한테 투자라는 거예요. 나. 결국은 나야, 나. 무슨 돈이 있어야 굴리든 말든 할 거 아니냐고. 내가 제일 억울한 게 그러니까 저거 1,000원씩 투자가 아니라 1년 전에 만 원씩 투자했으면 880만 원이 생긴 거잖아요. 10만 원씩 투자할 걸 8,800원인데 이게 먹고 놀아도 돼, 이제. 여러분, 하루에 10만 원 투자했으면 진짜라니까. 지금 제가 하루 1,000원씩 투자해서 저거라니까요. 하루에 10만 원씩 투자를 할 수 있었다면 내가 만약에 8,800이 올해 생긴 거라니까요, 여러분. 물론 이건 과정이긴 하지만은 자, 결국 그래서 이거 쓰라는 거예요. 뭐 하면 성공할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4개의 통장 어제 배우셨죠? 한의사님은 3개라고 하셨는데 저는 4개의 통장이라는 책을 읽고 이 이야기를 꼭 고객들한테 해드리고 있어요. 자, 당연히 급여가 들어오는 급여 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급여가 들어오고요. 대신에 모든 자동이체가 나가는 친구들이 여기서 나가야 돼요. 어디로 옮기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일단 자동이체 걸어놨던 관리비라든지 핸드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빠져나갑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요. 미리 정해둔 투자 금액은요. 투자 통장으로 무조건 보내셔야 돼요. 내가 이 돈만큼은 절대 쓰지 않겠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하루에 1,000원씩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이 돈은 반드시 나가야 되는 돈인 거예요. 즉, 이 돈이 잘 됐든 안 됐든 나는 이미 쓴 돈. 자, 내가 떡볶이 사 먹은 만 원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근데 대다수가 왜 투자에 실패하냐면요. 적금에 넣어놨던 그 만 원은요. 힘들 때 꺼내 쓰고 싶은 거야. 아닌가요? 맞잖아요. 아니 지금 통장 자고 15,000원 남아있는 그거마저도 꺼내 쓴다니까요. 근데 떡볶이 사 먹은 15,000원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자, 여러분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적금이나 펀드나 주식에 넣었던 돈은요. 이 세상에 없는 돈이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깨서 뭘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저는 1,000원짜리 투자에 들어갔던 돈이요. 단 10원도 밖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얼마 정도 모았을 것 같아요?
일단 현금 계좌 보여드릴게요. 1,000원씩 모은 걸로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냐면요. 1,600만 원 갖고 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느낌이 오시죠, 지금? 괜찮죠? 매주 5,000원짜리 로또 샀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3등 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 돈이라니까, 지금. 3년 만에 로또, 그죠? 한 4등 몇 번 맞은 금액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요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내가 이것만 쓰겠다고 생각하는 돈을 다시 소비 통장에 넣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초과되는 돈을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대다수는 이걸 뭘로 쓰고 있어요? 그쵸. 신용카드라고 하는 마법의 카드로 마음껏 긁고 있죠. 그리고 나서 남는 돈이 있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남는 돈이 있다면 예비 통장으로 넣는 게 기본적인 플로우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해도 지금은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그쵸. 요즘엔 대포 통장 때문에 통장 하나를 만들면 한 달 뒤에 다음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뭘 하라? 소비 통장만큼은 하나 만들어서 지키라고 얘기를 해요. 어차피 급여받는 통장은 있을 테니까 신규 통장 한 달에 하나밖에 개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통장에서만 반드시 돈이 나가게 하셔야 돼요. 체크카드 쓰라는 얘기 안 할게요. 현금카드 쓰라는 얘기 안 할게요. 신용카드를 쓰시더라도 그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남는 잔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건 현실적으로는 그렇다. 결국 투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펀드도 있고 코인도 있지만은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볼게요. 투자 수익 단위별 있잖아요. 수익과 손실의 가능성인데요. 자, 손실 가능성도 낮고 수익 가능성도 낮은 거 뭐가 있을까요? 절대로 원금이 지켜질 것 같은 것들. 그죠? 이거 예금, 적금. 이건 원금이 빠그러질 일이 없잖아요. 아, 그랬더니 누가 이런 얘기해요? 5천만 원 넘어가면 그럴 수 있잖아요. 5천만 원씩 각각 은행에 하시면 돼요. 예금자 보호법은 5천만 원까지 되니까.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수익 가능성은 중간이고 손실 가능성도 중간쯤 되는 건 뭐 있을까요? 해외 펀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익성은 조금 더 높이면서 안정성은 중간쯤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게 요겁니다. 해외 ETF라는 걸 하고 있어요. ETF가 뭔지는 당연히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펀드인데 사고 팔기가 좀 쉬운 펀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면 오늘 이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한테 경제용어 700선이라고 하는 책을 드릴 거예요. 700개의 단어를 딸딸 외우실 때까지 반복 학습할 수 있는 교재를 공짜로 드릴 겁니다. 저는. 주식 용어집도 드릴 거예요. 어쨌든 해외 ETF를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수익을 조금 더 높이면서 손실 가능성도 조금 더 높일 거 있어요. 뭐 있을까요? 그렇죠. 해외 주식. 참고로 저는 국내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국내 물어보지 마세요. 이해되시죠? 보통 이런 게 뭐예요? 애플에 투자하거나 아마존 산다거나 테슬라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팀장님, 내 눈을 바라봐. 자, 화끈하게 가봅시다. 수익의 가능성도 높이고 손실 가능성도 화끈하게 높여볼게요. 뭐 있어요? 그렇죠. 코인. 저는 참고로 코인 투자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펑. 코인으로 1억 가까이 날렸습니다. 날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사람이 비트코인 사라고 할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500원이었어요. 근데 저는 절대로 모르는 걸 투자하지 않아요. 그런 건 사기야.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참다가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었을 때 하나 사볼까? 그래서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나서 2천만 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거의 한 8천, 9천 대 산 것 같은데 쭉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 샀다니까? 하나. 두 개 아니야. 하나.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똔똔이나 됐는데. 떨어지면 사람들은 버티지 못해요. 펑. 또 한 번 터지네. 자, 결국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문가한테 정보를 얻잖아요. 전문가 누구한테 가실 거예요? 자, 투자에 대한 전문가가 있을까요, 여러분? 전문가를 만나러 갔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됐을까요?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렇습니다. 짜잔. 고수익 보장. 투자 리딩방. 야, 여기 수익률 엄청 높대.
끙. 아이, 그래. 그러면 우리 요즘에 인기 있는 공유 플랫폼으로 P2P 투자하면 되잖아. 문 닫았습니다. 저번 주에. 그래? 아이, 코인 투자하면 되지. 어? 남편이 코인 상장 청탁. 이번에 이거 때문에 지금 난리 났어요. 한 회사가. 상장하고 올라갔다가 다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하루 만에. 가상자산 피해 1조 넘고요. 자, 이거 어때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을 믿고 투자하는 건 어때요? 누가 봐도 아는 사람을 막 믿고 투자하는 건 어때요? 이거 좋은가요? 우리 팀장님, 이거 어때요? 한번 볼까요? 이런 거예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시는 분? 네. 얼굴도 가려줬어요, 일부러. 난리 났죠, 이 사람? 임창정 믿고 투자. 근데 이 사람은 그래, 연예인이라고 치자. 이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 아나운서잖아요. 되게 똑똑해 보이고. 이 사람도 어떻게 됐대요? 그죠? 26년 퇴직금을 사기당했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돈을 제일 잘 번다는 삼성전자 임원을 따라 투자해 볼게요. 어떻게 됐을까요? 현실은 이래요. 어떻게 됐다? 삼성전자 쓴맛본. 개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부회장이 날렸대요. 억을 날렸다, 억을. 참고로 제 친구 얘기했었나요? 제 친구가 10년 완납을 했던 연금을 깨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간다고 9만 7천에 산 친구가 있습니다. 10만 전자 간다고 3,000원만 먹겠다며 올인을 합니다. 연금을 깨가지고. 그리고 나서 지금 얼마라고요? 5만 7천원에 와 있습니다.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다 못 믿겠어. 그럼 대한민국의 지수에 믿고 투자를 하면 되지. 어떻게 됐을까요? 국장 탈출, 개미들의 대탈출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아우, 도대체 어쩌라고. 그러면 티끌 모아서 우리가 하나 두 푼씩 모으면 사기 안 당하고 부자가 될까요, 여러분? 티끌 모아 티끌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점을 찍어볼게요, 여러분. 이겁니다. 짜잔. 신생아 2,800명이요. 2,700억을 받았대요. 우리 얼마 번다고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333만 원씩 10원도 쓰지 않고 10년간 모으면 얼마라고요? 3억 9천. 너무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사라고. 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한테 해결책을 알려드릴 겁니다. 투자의 시작입니다. 가봅시다. 결론은 금융투자라는 거 하는 걸 해볼 건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표는요, 나스닥의 종합지수 그래프입니다. 자, 이 다음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중중중중중. 참고로 차트는 보실 줄 아세요, 여러분? 몰라요? 자, 이거 일봉이라고 하는 건데 매일 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표예요. 빨간색은 그날 올랐다는 거고요. 파란색은 그날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특히나 잘 봐야 될 거는 이렇게 꼬리 달고 있는 친구 있죠? 꼬리 달고 있는 친구는 뭐냐면 쭉 떨어졌다가 쭉 올라간 친구예요. 그럼 위로 꼬리가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위로 꼬리가 있는 친구들 쭉 올라갔다가 쪼르륵 내려왔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찍는 걸 일봉 차트라고 합니다. 자, 일봉 차트 정점의 최고 18,000까지 갔던 저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짜잔. 슉 내려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투자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올라갈 때는 좋아요. 근데 내려갈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오늘 그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울 수 있는 건요, 재테크 투자 방법입니다. 이 7가지 투자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어때요? 실제로 이거 노벨 경제학상 받은 마코비치가 하는 투자 방법에 대한 투자 계획서예요, 이거는. 자, 그런데 이걸 오늘 다 알려드리면 집에 못 가니까 이 중에 어떤 거 배워보고 싶어요? 뭘 선택하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요거 알려드릴 거예요. 4번 정액 분할 투자법이라는 걸 오늘 알려드릴 건데 왜 여러분한테 이걸 보여드리냐면 아니 이거랑 보험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들이 만나는 20대는요 보험 얘기를 듣지 않아요. 제가 뭐 하라 그랬어요? 증명하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똑똑하고 재테크를 잘하는지를 증명해야 그 다음 내 얘기를 들어준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사람이 40대, 50대, 60대면요. 여러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우리 보험 싸고 좋아요. 끝이에요. RP는 필요 없어요. 왜? 그분은 보험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어디를 긁으면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RP가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건 물론 여러분들도 부자가 돼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만나는 젊은 친구들은요. 이제 보험 얘기보다 이 얘기를 먼저 듣고 싶어요. 그럼 이 얘기로 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퍼널 전략.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볼 건데, 자, 매월 1,000원씩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번 해볼 건데, 사과가 있습니다. 자, 사과가 100원이에요. 몇 개 살 수 있어요? 10개 살 수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참고로 이거 기초과정에서 조금 지루해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들어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달에는 사과가 200원이 됐습니다. 몇 개 살 수 있어요? 5개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과가요, 그 다음 달에 500원이 돼버렸어요. 몇 개 살 수 있어요? 2개 살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걸 현실적으로 한번 볼게요. 내가 처음에 100원 주고 산 사과를 다음 달에 200원 주고 사고 싶으세요? 아니요. 200원 주고 산 사과를 500원 주고 사고 싶으세요? 안 사고 싶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론을 가르쳐 드리면요. 아, 그렇구나 다 알지만요. 이걸 현실에 적용해 보면요. 야, 내가 2달 전에 이거 100원에 샀는데 무슨 500원이야? 이 얘기가 먼저 나온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투자한 분들은요. 100, 200, 500으로 올라가면요. 총 매수 금액은 3,000원입니다. 그리고 개수는 17개를 샀고요. 자, 그렇게 500원이 된 사과를 내가 팔았을 때는요. 무려 8,500원이 나옵니다. 3,000원 들어갔는데 내 통장에 얼마가 됐다고요? 8,500원이 됐어요. 자, 그럼 이거를 단위를 바꿔볼게요. 3천만 원 투자했는데 3달 만에 8,500원이 됐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아까 안 산다 그랬잖아. 중요한 건. 그죠? 자, 그런데 이건 너무 좋을 때예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100원짜리 사과 10개 샀고요. 500원짜리 사과 2개를 샀는데 이 사과가 다시 100원이 됩니다. 어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케이스예요. 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총 22개의 사과를 샀지만 3,000원을 투자했는데 800원 손실을 봤어요. 손실을 봤어요. 자,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 여러분 진짜 무슨 얘기 해볼게요. 현실로 다시 가볼게요. 100원에 샀던 사과가 500원이 됐습니다. 살 거야, 안 살 거예요? 100원짜리인데 500원이 됐어. 와, 다음 달에 1,000원 간대, 이 사과. 살 거야, 안 살 거예요? 샀어. 자, 그런데 다시 100원이 됐습니다. 살 수 있을까요? 1,000원 간다고 했던 사과가 100원이 돼버렸다니까? 그때 뭘 하냐면요. 대다수는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손실. 그런데 과감하게 아니야 갈 거야 그래서 10개를 샀어. 손절. 대다수의 투자는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돼요. 와 오른다 할 때 보통 100원에 못 사고 500원에 사요. 그리고 100원에 팔아요. 이걸 무한 반복하고 있는 대다수는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100원일 때는 믿음이 없거든요. 근데 100원짜리 500원이 되면요.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안 사면 1,000원 가버릴 것 같은 거예요. 샀어.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러냐 다시 100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자 이제 조금 재밌게 해볼게요. 빨리 500원, 100원, 5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사과가 3,000원에 얼마 살 수 있어요? 지금 14개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쵸? 7,000원이 있어요. 너무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현실로 가볼게요. 500원 하던 사과가 100원이 됐어요. 자, 지금 사야 되잖아. 500원에도 샀었는데 100원이면 살 거야, 안 살 거예요? 손이 안 나가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500원이 진짜 싸다고 생각해서 내가 샀는데 이게 다음 달에 100원이 되잖아요? 돈이 있는데도 못 사는 거예요, 무서워서. 내가 못 샀더니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 그럼 뭐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어이, 원금이다. 이러면서 팔어. 어이구 원금이다 그래서 팔어. 중요한 건 아니 이때도 싸다고 샀잖아요. 그러면 100원이 되면 진짜 싸니까 왕창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다수가 못 산다니까 이걸. 끄덕끄덕 그런 거 같죠 지금. 코인할 때 투자 맞죠? 야 진짜 싸다고 샀는데 대폭 나가면 못 산다니까. 그리고 원금 되면 이거 살았다 이러면서 나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잘못한 게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못하는 게 한국은 어떤 민족이에요? 배달의 민족 말고 한국은 어떤 민족이야? 그렇죠. 한 방을 노리는 민족이에요. 자,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게 진짜 최악의 경우예요. 최악의 경우. 한국 사람들이 왜 투자에 다 실패를 하냐면요. 자기 기준에 싸다고 생각했던 점에서 샀어. 근데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또 사요. 왜? 와, 씨,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내가 분석을 해봤는데 너무 완벽해. 사. 그때는 1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8천만 원치를 샀습니다. 자, 그런데 내 타이밍이 맞았다, 틀렸다? 틀린 거야. 또 떨어졌어, 이제. 100원이 돼버린 거야. 그럼 이제 남은 2천만 원 있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사요. 야, 씨, 못 먹어도 꼬다 한 방. 어떻게 돼요? 50원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제가 주식 투자를 가르쳐 줄 때 매번 분산 투자라는 걸 가르칩니다. 그러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데 자, 분할 매수를 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삼성전자를 사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97,000원 때 사면 그 다음 언제 사야 돼요? 반값이 떨어지거나 반반값이 떨어질 때 사야 되잖아요. 그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97,000원 때 9시에 하나 사고 11시에 하나 사고 12시에 하나 사고 2시 반에 하나 사고 그리고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3시 반에 팔아요. 이걸 하고 있다니까 사람. 분할 매수하라 그랬더니 그날 하루에 시간대별로 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세상이 이래요. 특히나 저랑 같이 투자했던 분 중에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산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분들 수익률이 몇 퍼센트 정도 나면 690%막 이래요. 근데 대다수의 690%의 즐거움은 몇 주 정도 받았을까요? 2주, 1주. 분할 매도하라 그랬더니 저희 100주를 샀거든요. 보통은 이제 50% 정도 올라가니까 어우 무서워 그러면서 다 판 거야. 한두 주 남겨놨어. 그게 600%까지 가는 거야. 근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산다니까요. 대다수가 그래.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결국 투자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결국은요, 이겁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강조드리는 건 결국 이거예요. 손실 위험이에요. 결국 투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내 원금을 어떻게든 지켜내는 게 가장 중요한 투자 방법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결국 부자로 가는 길하고요, 빈자로 가는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부자는 왜 계속 부자가 되고 왜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사람이 되는지 이유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부자는요 인생을 살면서 플러스라고 하는 삶을 살아요. 더하기의 삶을 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잘 보세요. 부산에서 우리가 서울까지 한번 걸어가는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가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팀장님? 어렵죠. 자, 그런데 참가비를 내면요, 무조건 참가비에 24% 퍼센테이지를 붙여서 도착만 하면 돌려준답니다. 자, 참가비 얼마 내실래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가는 게임에 참가비 얼마 내실래요, 우리 팀장님?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무조건. 응. 다 얼마? 1,000? 지금 1,000 있어요? 100? 아니, 100만 원만 내볼게요. 자, 우리 팀장님 1,000은 있죠? 1,000 내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분은 100만 원을 걸었고 이분은 1,000만 원을 걸었고 이 친구는 100억을 걸은 거예요. 같은 게임이에요. 어차피 가는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건 셋 다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개고생을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도착하면 이 친구는 얼마 받는 거예요? 100만 원 냈으니까? 24만 원 받는 거예요. 100만 원은 참가비였으니까 돌려받는 거고 도착했다고 기념으로 24만 원 준 거예요. 자, 할 수 있어요? 24만 원 받고? 230만 원 받고 할 수 있어요? 24억 도착만 하면 주면 돼. 할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게 차이인 거예요. 수익률은 똑같은 24%인데 뭐가 차이가 나요? 원금에서 차이가 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요, 무조건 플러스의 삶을 산다는 게 이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왜 24만 원은 중간에 포기를 해요? 포기하면 참가비를 안 돌려주거든요. 왜 포기해요? 아, 그깟 24만 원, 야, 3만 원짜리 운전자 보험 하나 팔면 생기는데, 아이, 치워라. 안 하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아이, 그깟 240만 원, 종신보험 10만짜리 하나 팔면 되는데,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24억 포기하실 거예요? 포기 못 해요. 왜? 시간만 가면 이 사람은 24억이 생긴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100억을 참가비를 내도요, 이 사람은 100억이 있다니까, 이미. 근데 24억 생기면 먹고 사는데 지장 있어요, 없어요, 이제? 앞으로? 한 번만 하면? 지장이 없어. 여러분들이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요, 부자는요, 무조건 자기가 플러스 되는 걸 아는 게임을 한다니까?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목돈이 너무 크니까 한 번만 게임 참석하면 된다는 걸 알아. 아까 보셨죠? 얼마 받았다고요? 5년 사이에? 2,700억 받았다니까, 걔들이.
그 2,700억 받아가고 게임 한 판만 하면 100억씩 생긴다니까, 애들이. 그런데 우리는요, 빈자들은요, 여러분, 곱하기의 삶을 살아요. 무슨 뜻이냐면, 잘 보세요. 100만 원 있어요. 자, 곱하기 1을 하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자, 인생에서 100만 원 생기면 인생이 바뀌시나요? 좋아요.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해볼게요. 100만 원에다 곱하기 100을 하면요. 1억이 생기면 인생이 바뀌셨나요? 안 바뀌죠. 자, 베팅률을 높여보겠습니다. 10,000%짜리 베팅을 해요. 곱하기를 딱 했는데 곱하기 0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가진 전 재산을 걸었는데 곱하기 0이 나와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빵.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10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 벌어봤자 인생이 안 바뀌니까 좀 더 위험한 거, 좀 더 위험한 거, 좀 더 위험한 거, 좀 더 강력한 걸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곱하기 0이 딱 뜨는 순간 모든 걸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결국 투자라고 하는 거, 부자로 가는 길은 여러분, 결국 플러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위험한 걸 자꾸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제2의 사업단에 와서 제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돈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지키고 모으고 불리고. 근데 이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원금, 내 돈을 가장 빠르게 땡겨올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번다고 안 할게요. 땡겨올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제가 어제 그런 얘기 했었죠. 김진이라고 하는 회사가 생길 거예요. 이 회사에 여러분들이 펀딩 받고 투자 받는 돈이라니까요. 초반 1년 동안 나오는 계약은 저는 나에게 투자해준 고객들의 투자 자금이라고 생각하는 돈이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플러스의 삶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100명의 고객 내가 쓰라 그랬잖아. 100명의 고객이 우리 팀장님한테 1억씩을 맡겼어. 그러면 10년 뒤에 얼마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돈 갖고? 100% 확률로? 얼마 만들 수 있어요? 24억 나오잖아요. 맞잖아요. 그 1억씩 돌려주고 그 24억을 n분해서 주면 되잖아요, 애들. 100% 확률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튀겨보다가 태워먹잖아, 자꾸.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갈게요. 자, 결국은 여러분들 요거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게 전문가는요, 결국 시간을 돈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만약 당신이 금융 전문가에게 뭔가를 가입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그 전문가는 우리 팀장님한테 좋은 상품 알려줄까요? 나한테 돈 많이 들어오는 걸 알려줄까요? 창고에 앉아있는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 은행 가서 펀드 한번 가입해보세요. 그분의 멘트가 뭔지. 지금 이거 수익률 50% 나는 아주 좋은 펀드예요. 가입하시죠?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내가 가입하는 순간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거. 맞잖아요. 아, 창구 가서 상담 수준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들한테 재테크 시작 전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요. 급여의 10에서 20%는요. 가능하시면 보장성 보험을 준비하십시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최소한 비과세 5에서 8% 확정이율 상품이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요거 다 갖고 계세요? 세금 안 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확정 수익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거 갖고 있는 분. 나 지금 5에서 8%짜리 확정 수익률 갖고 있다. 있나요? 아무도 없다고? 곤란한데? 자, 그 다음에 연금저축과 IRP를 가입하고 그리고도 여러분 혹시 돈이 남으면 그때 뭐 하라고요? 투자하시라고요. 투자 제발.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자, 그럼 아까 그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아까 100억을 맡기면 정말로 이자 소득세 10원도 안 떼고 24억 주는 게 있냐 물어보실 분들 있잖아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실제로 10년 하고 1일차가 되면요. 낸 돈에서 얼마가 나온다고요? 124.33%가 실제 나오는 상품이 있습니다. 맞죠?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가입 설계서상에 나오는 이 금액은요. 단 10원도 틀리지 않고 동일하게 전액 다 10년 1일차가 되는 날 해지하시면 나옵니다. 괜찮지 않나요? 자, 약간 특이한 상품이긴 한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납입하신 시점에 보시면은 2년 차에 10년 낸 거예요. 이 상품 또 똑같이 내고 변경해서 기다리면요. 얼마까지 올라가냐면요. 보시면 쭉 가보면 172%까지 올라간 상품이 있어요. 이거 괜찮지 않아요? 100억 맡기면 72억 생긴대. 10년 차에. 괜찮죠? 이런 상품이 있냐고 있으니까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그 마을에 사는 100명한테 1억씩 받아오래니까요.
72억 만들어갖고 n분의 1. 자, 이런 상품도 있고 이런 상품도 있고 많아요. 보시면은 저기는 123도 있고 이런 상품들은 많이 있다. 자, 결국 여러분들 재테크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예요. 아니 나는 이제 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느낌은 오는데 잘 모르겠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재테크 책 사서 보실 거예요? 유튜브 보실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끝났어요. 이제 금융감독원이라고 여러분들 검색 한번 해보시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재테크 공부한다고 제발 시중에 나와 있는 재테크 책 좀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금융감독원에 들어가면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생활금융이라는 책을 공짜로 PDF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책이에요. 금융감독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년 책을 쓰거든요. 재테크 강사들이 다 이 책 보고 책을 쓰는 거예요. 재테크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책을 쓸 때 기초가 되는 기초생활금융이라는 자료가 다 여기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것, 중학생을 위한 것, 고등학생을 위한 것, 성인을 위한 것, 노인을 위한 것, 대학생을 위한 것 다 있어요, 시리즈가.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초등학생 거부터 읽으면 돼요. 돈이란 무엇인가, 조개 껍질에서 출발하여 뭐 이런 거 나와 있는 책이 있어요. 그거부터 보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실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 책부터 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들어가서 제발 책 사지 말고 여기 있는 책을 다운받아서 보십시오. 정말 내용도 괜찮고요. 특히나 집에 초등학생 이상의 아이가 있는 집은요. 요 책 내려받아서 같이 엄마랑 아빠랑 같이 보는 걸 추천드려요. 우리 아이들은 이걸 보고 있고요. 참고로 우리 애기들은 저보다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왜냐면 걔들 거는 저는 사고 팔았잖아요. 걔네들은 사고 계속 뒀더니 수익률이 저보다 훨씬 높아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펀드.